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요, 한나라당이 건강한 개혁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셨는데요.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먼저 집권 여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인데 신뢰를 잃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의 능력 부족이고 실천의 부족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 특히 민생 불안과 국정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심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예. 당이 새롭게 나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디도스 사태에 대해서 당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현상이 안 좋아하는 걸 보면서 예.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어저께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디도스 공격 말씀하셔서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말씀하시기로 구급비서 단독 범행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구급비서가 그러한 엄청난 그 범죄를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책임감 때문에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에 우선 반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됐는지는 수사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 수사가 결론이 나면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은 더 커진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예. 한나라당으로서는 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피해 나가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홍준표 대표가 사퇴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도부로서 책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사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의 사퇴로는 어제 처음 제기된 게 아닙니다. 10월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홍 대표는 진 것도 이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민심에 바로 불을 붙이는 그러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 디도스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예. 당내의 자체의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동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오히려 지도부가 깨끗이 물러나 줌으로써 그동안 뒷짐지고 현상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고 당이 살 길을 찾게 된다. 저희가 그 물꼬를 터주는 게 현재로서는 예.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 대표가 최고위원 3명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최고위원직은 유지가 되는 건지요?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명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낼 이유도 없고 반려할 권한도 없습니다. 예. 선출해진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사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모든 절차는 끝난 겁니다. 예. 원 의원께서는 이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짓는 마음으로 당을 해체하자고 이제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개인주의와 어떤 시장 경쟁만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양극화에 대해서 정말 민생 불안을 끌어안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정 운영 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민주주의나 어떤 표현의 자유가 과거로 후퇴한 것 같은 그러한 이 행태들이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의 정말 분노와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정 운영 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한나라당 내에 어떤 출세주의의 풍토, 그리고 영남이라든지 부자정당이라는 이런 구시대의 이미지, 이런 걸 털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조장해오고 책임이 있는 모든 우리 당사자들이 깨끗이 물러나고 새로운 주체가 새로운 국정 운영 기조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건강한 보수, 건강한 중도가 국민들 앞에 새롭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재창당 계획이 있다고 했고요. 정책 쇄신을 이루고 이제 공천 개혁을 통해서 당을 다시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쇄신안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연다고 했는데요. 이 원 의원과 그 홍 대표와 생각의 다른 점이 뭔가요?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어떤 이 정책 쇄신이다, 인적 쇄신이다 하면서 공천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보여왔고요. 큰 틀의 정치 문화 자체를 낡은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그러한 정치 쇄신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신뢰를 잃은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요. 죄송하지만 어제 물러난 우리 지도부를 포함해서 한나라당의 지도부 자체가 쇄신 대상입니다. 쇄신 대상이 무슨 쇄신안을 얘기합니까? 저희는 쇄신을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틀, 그리고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쇄신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원 의원께서 어제 지금 당 내에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자는 세 갈래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움직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선 기존에 우리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쇄신파가 있고요. 네. 그다음 원로들 중에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심각하게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조찬 모임을 가졌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어떤 출발점과 고민의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예. 공통점은 한나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처절한 반성과 그동안의 우리 국정 운영과 당 운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리고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다라는 면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치열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권력투쟁이다 또는 계파 싸움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를 하는 것은 현재의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네. 따라서 그런 시각으로는 사태 수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당을 정말 망하는 상황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원 의원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의 최고위원들은 그 홍준표 대표 이제 사퇴하라고 이제 그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어제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제 재신임을 얻지 않았습니까? 왜 현체제 유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과정상의 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선출직 5명 중에 3명이 물러났고 1명이 의원직 사퇴를 해서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이걸 의원총회에다 몰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의 과정상의 불안에 대한 부담감을 이용해서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꼼수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받은 신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더 이상 오랜 기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원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까지도 이제 쇄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 의원이 보시는 쇄신 대상의 기준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쇄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국정 실패, 민생 불안,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그동안 운영해온 모든 국정과 당 운영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세론에 안주하고 또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또는 당내에서의 공천권이나 당권이라는 기득권에 얽매여서 국민들의 분노와 민생 불안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쇄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는 그런 것보다도 한나라당 소속원 모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동안 어떤 지지도나 어떤 책임을 많이 져왔던 사람일수록 큰 책임과 자기 반성, 자기 희생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본질을 회피하고 단순히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권력투쟁이나 계파 싸움으로 몰고 가서 소수의 몸부림으로 이것을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원희룡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직을 던지고요. 배수의 진을 치셨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어떻게 당 쇄신 운동을 이끌어 가실지,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 자신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그동안의 한나라당이 걸어온 길과 한나라당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행태에 대해서 제 스스로 처절한 자기 진단을 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고백이 필요한 건 고백하겠고요. 공개적인 비판과 공개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내용을 갖추어서 앞으로 속속들이 제시를 하겠고, 당 안팎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마음을 합하고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나가는데 제 모든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